영재원을 지원해야 할까? KMO를 준비한다면 의대와 명문대 합격하는데 유리할까?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시죠. 그래서 학원에서 절대 알려주지 않는 영재원과 KMO의 장점과 단점을 생생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드림맘입니다. 요즘 학부모님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의대 이공계 순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관심 분야에 입결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당연히 수학이겠죠. 그런데 수학을 잘 하려면 이것저것 알아보다 보면 함정에 빠지기도 하는데요. 수학 잘하는 아이들이 대부분 한다는 영재원, KMO 경시 준비 같은 게 여기에서 교육청, 대학 부설까지 해야 하는지, 또 KMO는 1차, 2차 다 준비해야 하는지, 아이가 가려는 진로에 맞게 로드맵을 짜야 하는데 학원에서는 이걸 다 알려주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학원 등록과도 연관된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실제로 교육청, 대학 부설영재원, KMO 모두를 다 경험하고 대학을 들어간 경험치가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한 뿐만 아니라 또래 친구맘들도 진짜 정보는 공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런 정보에서 고민이 되고 헷갈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경험을 다 해본 드림맘이 어디까지 하는 게 좋은지 장단점을 딱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이 정보를 베이스로 자녀를 상황에 맞게 준비한다면 수학도 잘하고 원하는 의대, 이공대, 또 해외대를 합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전 아이 키울 때 이런 정보가 너무너무 알고 싶었거든요. 근데 정말 알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영재원을 다 다녀보고 KMO 2차 금상까지 받아보면서 이런 건 정말 좋았고, 그러면서도 너무 후회되는 점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녀 교육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딱 맞는 플랜을 짜실 수 있도록 이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시도록 만들어 봤어요. 먼저 영재원은 준비해야 할까? 만약 한다면 교육청 영재원까지 하면 될까? 아니면 서울대, 연대 같은 대학 부설 영재원을 지원해야 하는 걸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누구는 해야 한다, 또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요. 영재원은 지원해 볼 만해요. 왜냐하면 지원을 해보면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부모의 어떤 잔소리보다 자발적으로 돈 안 들이고 수학을 잘할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이죠. 이제 수학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수학을 좋아하게 되고 열심히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 의대를 준비한다라고 생각했다면 교육청 영재원 정도까지만 준비해도 충분해요. 교대, 연대, 대학 부설에서 4사반 3년차까지 다녀보고서 느낀 점이 초등 때는 괜찮은데 중학교가 되면서 상당히 무리가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시간에 이제 이런 내신 기간에 시간이 많이 부족하고 학교 수업에 소홀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고려해야 하는 점은요, 대학 부설 영재원은 교수님의 고난이도 수업과 또 그 숙제가 너무 많아서 시간 조절이 잘 안 되고, 또 단점은 수능 수학 연결에 희박하기 때문에 영재고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굳이 대학 부설 영재원을 준비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간략히 정리하자면 영재원을 준비하는 건 수학을 잘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의대나 국내 대학을 지원할 계획이라면 교육청 영재원 정도만 다니고 중1 정도에는 내신을 충실히 준비하는 그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의대나 명문대 합격하는 경우가 훨씬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영재 학교를 생각한다면 대학 부설 영재원도 괜찮지만, 만약 영재고가 안 될 경우에 또 과구도 가야 하고 자사고를 생각도 해야 하기 때문에 내신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서 대학 부설 영재원까지 중상까지 끌고 간다, 이건 좀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제 만약 해외대를 간다라고 했을 때는 영재원 활동을 자소서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활용하면 되는데요.
예시로 수학을 잘했지만 엄청나게 뛰어나진 않았는데 고등 때 카이스트 대학 영재원을 방학 때 다니면서 그걸로 자소서를 쓰고 교수님께 추천서를 잘 받아서요. 스탠포드 대학에 합격한 사례들도 많아요. 그러니 아이가 지원하려는 대학에 맞게 준비를 하셔야 아이도 힘들지 않고 또 합격률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다음은 KMO 준비에 대해서인데요. 1차까지만 할까? 아니면 2차도 해야 하나? 이런 부분에 헷갈리게 되더라고요.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KMO 1, 2차의 금까지 받아보고 나니 어떤 부분은 참 좋은데 정말 이거는 좀 알고 준비했을 걸 하는 후회가 되더라고요. 이제 KMO 1차가 분명 대입에도 또 영재고에도 도움이 돼요. 심지어 국제학교의 수학에도 미국 경시 또 해외 대학 지원 시에도 도움은 돼요. 그렇지만 KMO를 중3까지 끌고 간다 이런 것까지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그때는 고등 수학을 잘 준비해야 하고 주요 과목에 다지기를 해서 고등 내신 점수를 잘 받는 습관을 들여야 하는데 습관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가 않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중3이라면 굳이 준비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초등, 중등 때에는 1차는 수학을 잘하는 아이라면 준비해 보시면 좋은데요. 문제는 2차예요. 2차는 너무 특수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안 하셔도 되는 게 요즘 입시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1차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많은 도움을 주지만 2차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실제 내신과 수능에도 거리가 다소 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재고로 갈 친구라도 1차 정도면 충분하고 IMO까지 염두에 둔다라면 모르지만 대학을 잘 가겠다 목표를 뒀다면 굳이 2차를 준비할 필요가 없고 과목을 좀 더 신경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지는 대학을 정말 잘 가려면 수학을 정말 잘해야 하고 그 잘하는 부분에서 영재원, KMO도 꽤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중학교부터 다른 과목과 내신 잘하는 방법을 그런 습관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대학 부설 영재원과 KMO 2차는 그 과정까지는 필요한 아이가 아니라면 굳이 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영재원과 KMO 고민의 정리가 되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